아, 이거 힘들다, 힘들어. 아유. 예.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첫 번째, EBS 클래스에서 어떻게 수업을 들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EBS 클래스 온라인 개학이라고 해서 시간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시간표가 제시가 될 거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시간 클래스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인터넷이 안 됐어요. 로그인이 안 되는데요. 서버가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만약에 그런 문제 없이 늦잠도 자지 않고 화장실도 잘 갔다 왔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면 수업을 듣게 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또 한번 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핸드폰 켜놓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얼굴 보면서 수업을 듣는 게 굉장히 어색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어색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EBS 온라인 클래스 oc.ebs 소프트웨어인가요? ebssw.kr 하면 EBS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EBS가 현재 학생들의 접속이 폭주해서 굉장히 서버가 불안정한 상태예요.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상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입장을 해보죠. 아까 한번 알려드렸죠. 중학교 3학년 클래스, 중학교 클래스의 입장에서 왼쪽 짝대기 3개 버튼 눌러보면 로그인할 수 있는 메뉴 있는데 로그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3학년 역사는 지금 문제가 약간 있어서 2학년 역사 클래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역사 클래스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와 같은 메뉴가 들어가자마자 뜨게 될 겁니다. 예비 중 3학년 아니면 제가 여러분한테 만든 그 클래스의 명칭이 그 강좌의 명칭이 뜨겠죠. 첫 번째 강좌 오리엔테이션 강좌는 저는 EBS를 사용하지 않고 EBS 기존에 있는 강의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처럼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소개를 제가 따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그 과목마다 다를 거니까 우선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보통은 한 개 이 화면만 뜨게 될 거예요. 그럼 그 화면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러분이 강의 목차가 아래쪽에 쭉 뜨잖아요. 이 강의 목차 중에 여러분이 들어야 될 강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의 명칭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 화면에 다 나오고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문자나 학교 종이를 통해서 제공되는 학교 시간표에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들어야 될 강의에 몇 회까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여러분 순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가 역사 3강을 들어야 될 차례다. 그러면 역사 3강을 역사 3강을 찾아서 나 수강 신청 안 해놨네요. 역사 3강을 들어야 될 차례다. 그럼 역사 3강을 클릭해서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듣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듣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 선생님이 상당히 너무나 텐션이 높더라고요. 여자쌤인데 좋은 강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수업을 다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부분적으로 제가 만들 예정인데 아무튼 이렇게 강의를 지금 방금 전에 38분짜리 강의였거든요. 이 강의를 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이 학습 전이라고 하는 메뉴가 뜨지 않고
학습이 완료되었다라고 왼쪽에 보면 학습이 완료되었다라고 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들어야 학습 완료가 뜨냐? 전체 강의의 3분의 2 이상의 시간을 들어야 학습 완료가 뜹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각 시간별로 각 과목에 맞는 클래스를 찾아 들어가서 EBS 클래스에 찾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뒤로 한번 넘어가서 보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입한 클래스에 저는 지금 제가 개설한 클래스 역사밖에 없지만 여러분은 아래 역사도 있고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다양한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번 시간이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 클래스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고 10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고 쉰 다음에 좀 이따가는 뭐 역사 시간이다. 그럼 역사 클래스에 들어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듣고 수업이 뭐 45분 다 이렇게 막 빡세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집에서 들어도.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 오고 하면서 최대한 평소하고 비슷하게 학습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EBS 클래스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위두랑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위두랑도 한번 저랑 같이 들어와 보죠. 위두랑. 위두랑은 전 로그인이 돼 있죠. 한번 제가 만든 클래스인 역사 클래스에 한번 들어가서 3학년 역사 클래스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에 제가 역사와 관련한 어떤 과제를 내도록 했다, 과제를 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에게 과제방에 왼쪽에 보면 소식, 모둠, 과제방, 알림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그 중에 왼쪽에 있는 과제방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행해야 되는 과제를 여기에다가 올리게 될 겁니다. 뭐 과제 등록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이 과제 등록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과목 주제, 인사하기, 뭐 예를 들어서요. 인사하기, 과제 내용, 하이, 헬로, 반복 과제 뭐 아니고요. 제출 기한은 오늘부터 4월 7일부터 오늘까지만 제출을 받는다. 하지만 4월 7일이 늦어도 제출할 수도 있다. 만점 기준, 첨부 파일 뭐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과제를 여기에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제를 그래서 클래스 과제로 여러분한테 과제를 등록하면 여러분도 이와 같은 화면으로 이 과제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과제방에 여러분이 만약에 과제를 수행하면 이 과제방에 들어가서 과제방에 글쓰기를 해서 실수. 저는 교사라서 과제를 제출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있네요. 인사하기 과제에 들어가서 아래 보면 과제 제출 버튼 있죠? 과제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아마 과목별로 과제 제출 방법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한 것을 뭐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다던가 파일로 올린다던가 아니면 노트에다 손으로 쓴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과제 제출을 여기다가 올리면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위두랑도 그렇고 EBS도 그렇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한 번만 써보면 그 다음부터는 무리 없이 여러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만약에 모를 경우에 지금처럼 저한테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커피도 떨어졌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말일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개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4월 8일 수요일까지는 개학한 게 아닙니다. 방학하고 똑같아요. 근데 4월 9일부터는 이게 개학입니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뿐이지 집에서도 개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부도 다 체크를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출석부 체크 만약에 하루 동안 결석하면 결석 한 번에 막 내신 점수도 팍팍 까여 나가거든요. 여러분 3학년이니까 고등학교도 가잖아요. 근데 내신 점수도 까여 나가는 거 좀 그런데, 선생님 출석은 어떻게 체크하나요? 출석은 기본적으로 EBS 온라인 클래스에 만약에 제가 오늘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3강 수업을 들으라고 과제를 플래너에 제시를 했는데, 플래너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학습 일정표는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이 됩니다. 근데 학습 일정표에 오늘
3교시가 역사였는데 3교시에 3강 수업을 들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이 3강 수업을 학습 완료가 뜨면 출석을 한 겁니다. 아까 어느 정도 들어야 학습 완료가 뜬다고 했죠? 3분의 2 이상을 들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가 30분짜리 수업이면 20분 이상을 들어야 학습 완료가 뜹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들어야 학습 완료가 뜨는데 학습 완료가 떠야만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출석으로 인정할 겁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19분만 듣고 컴퓨터 꺼버렸다. 핸드폰 장난치다가 컴퓨터 꺼지는지도 몰랐다. 그러면 그거는 결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하고 똑같아요. 학교도 그렇잖아요. 다만 근데 선생님, 또 학생들이 그러다 보면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근데 컴퓨터가 안 됐어요. 인터넷이 안 됐어요. EBS 서버 터졌어요. 로그인이 안 되는데요. 이와 같은, 아니면 늦잠을 잤을 수도 있죠. 잠깐 깜빡 졸았을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 늦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학교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막 결석시키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되도록이면 출석을 인정해주고 싶은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담임 선생님들은 매일 학교가 끝날 때쯤에 오후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나 전화로 어떤 학생 너 누구누구 오늘 수업 무슨 과목 수업 안 들었어 라고 하는 것을 공지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과목은 학습 완료가 안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이에요. 되도록이면 시간표대로 수업을 들어라. 하지만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지 못하면 그날 저녁에 들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저녁에는 서버도 좀 덜 터지고 수업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나의 절친한 친구인 연지민과 연성민 같은, 선생님 컴퓨터는 한 대인데 연지민, 연성민 둘이에요. 어떻게 수업 같이 들어요? 막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누구 있죠? 막 동생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 동생이랑 같이 우리 학교 다니고, 아니면 동생이 형이 고등학교에 있다거나 초등학교에 있어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좀 저녁 시간에 들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녁에도 안 됐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먼저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어떤 일 때문에 핸드폰이 고장나서요, 인터넷이 안 돼서요, 수업을 듣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담임 선생님한테 먼저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그것을 먼저 체크를 해놨다가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실 거예요. 주말까지는 들어라. 만약에 이번 주 월요일에 수업을 못 듣고 화, 수, 목, 금요일에는 다른 수업을 듣다가 바빠가지고 수업을 못 듣는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일요일 저녁까지만 수업을 들으시면, 꼭 잊지 마세요. 담임 선생님이 먼저 허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허락을 하신 다음에 일요일까지만 수업을 들으면 되도록이면 출석으로 인정해 주시도록 노력할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다?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는 양의 3분의 2 이상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학습 완료를 어쨌거나 EBS 온라인 클래스에 학습 완료를 무조건 띄워야만 된다. 다시 한번 학습 전 이런 거 안 된다. 보이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실래요? 선생님들은 이 서비스, 이게 학생들 이거 막 보여줘도 되나 모르겠네.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듣고 있는지. 학습 관리 보면 우리 학생들입니다. 이 가입한 학생들. 이원진이라고 하는, 나네요, 나. 내가 방금 전에 만약에 강의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 학생이 지금 이것들을, 각 과목들을 몇 분씩 들었는가를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학습 완료가 뜨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지 않은 거라고, 결석한 거라고 체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저희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수업은 3분의 2 이상 들어야 되는 겁니다. 3분의 2. 되도록이면 당연히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듣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관리를 처리하면 기본적으로 출석을 인정받는 데는 그다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아이고.
불이 꺼졌네요. 켜졌네요. 근데 만약에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이 있다. 그런데도 못 들었다. 주말까지도 못 들었다. 그 다음 주엔 어떻게 방법이 없냐. 아니면 내가 몸이 좀 많이 아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집에 있는데 몸이 많이 아팠다. 그 경우에 어떻게, 아마 거기까지 가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주말까지 들었는데도 다 듣지 못한 경우에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결석을 먹을 수밖에 없나요? 방법을 좀 주세요. 그런 학생들은 거기까지 되면 담임 선생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 한 통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누구한테나 전화를 주면 수업을 결석 당하지 않고 결석을 받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온라인 계약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몇 가지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듯이 여러분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어색하잖아요. 나도 내 얼굴 보면서 영상 편집하는 거 어색한데 선생님들의 얼굴을 화면으로 보는 것이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선생님들도 차라리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워낙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전 세계 학생들의 80% 이상이 요즘에 학교를 못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이렇게 온라인 계약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로라도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또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아마 여러분이 지금 제 얼굴을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집에 가만히 누워서 빈둥거리기만 하면 살 계속 찝니다. 살 왜 이렇게 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너무나 빈둥거리지만 말고 시간에 맞추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시간에 맞추어서 저녁에 일찍 자고 또 가끔씩은 사람들 뭉쳐있는 데에는 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게 아마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비만으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외에 출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수강 방법과 과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똑같이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우리 3학년 공지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반톡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3학년 학생들은 거의 제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직접 연락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저도 사생활이 있어서 굉장히 피곤하긴 하지만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안내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